박민영은 데뷔한 지 18년차 된 대한민국의 여배우다. 데뷔 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작품 하나씩은 꾸준히 할 정도로 부지런하며 그만큼 외모와 인지도가 1티어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박민영은 1986년 서울 강남에서 태어났으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자랄 정도로 유복한 집안이라고 한다. 14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한국이 그리워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자주 봤는데 이때 TV를 보며 배우의 꿈을 갖게 되고 어머니를 설득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국으로 오자마자 검정고시를 치렀고 이후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했다. 대학을 다니며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데뷔하는데 2005년 SK텔레콤 준 CF로 신호탄을 쐈고 이후 한 시트콤의 오디션을 보게 된다. 다름 아닌 MBC 레전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이었으며 하이킥 열풍의 시작을 알린 첫 시리즈였다. 박민영은 총 3번의 오디션을 보며 빡센 경쟁률을 뚫고 강유미라는 배역을 맡게 되는데 하이킥 자체가 워낙 초대박을 터뜨린지라 박민영 또한 개떡상할 수밖에 없었다. 하이킥 하나로 박민영은 데뷔와 동시에 주연급 배우가 됐고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주연이었다. 5개의 CF를 찍을 정도로 많은 러브콜이 왔고 이후 KBS 드라마 IM쌤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무조건 주연급 역할만 맡게 되며 그녀의 연기 활동은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된다. 박민영은 로코퀸이라는 수식어가 있다. 현대극은 물론이고 사극이나 시트콤 등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로맨스 코미디는 그녀의 전매 특허 장르라 할 수 있다. 로코몰은 무엇보다도 감정 연기가 중요한데 박민영은 상대 남자 배우와 실제로 사귀는 듯한 특유의 연기력이 있다. 사실 하이킥 데뷔 당시 박민영은 하기 싫어 울 정도로 강유미 역할이 싫었다고 한다. 원래는 정적인 감정 연기가 하고 싶었는데 강유미는 코믹한 느낌의 역할이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성격을 강유미처럼 볼까봐 걱정도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코믹한 느낌도 살리고 자신만의 딥한 감정 연기로 로코퀸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박민영이 왜 1티어인지 그 저력을 제대로 보여준 작품 바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2018년 방영된 이 드라마는 박서준과 박민영이 호흡을 맞췄고 당시 엄청난 인기와 화제가 된 드라마인데 드라마 자체의 재미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도 박서준과 박민영의 비주얼이 개쩔었었다. 박서준은 가일컷을 유행시키며 수많은 남자들을 미용실로 보냈고 박민영은 오피스룩에 정점을 찍으며 많은 여자들의 지갑을 열게 했다. 웹소설과 웹툰이 원작이었기에 캐릭터의 싱크로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박민영. 4kg를 감량하며 오피스룩에 최적화된 몸매를 만들었고 그녀가 입고 나온 아이템들은 완판되기 바빴다. 또한 아나운서 뺨치는 완벽한 딕션도 극찬을 받았는데 볼펜 물고 발음 연습은 물론 판소리까지 할 정도로 발성이나 발음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렇게 박민영의 재발견이라는 말과 함께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김비서에는 박민영과 박서준의 배드신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3억 4천이라는 조회수를 찍었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양산했고 직접 보면 알겠지만 노출이라곤 박서준의 상탈만 있는 12세 관람가 수준의 배드신이다. 참고로 해당 영상은 TVN 공식 채널의 영상이고 모든 영상 통틀어 조회수가 제일 많은 영상이다. 단순히 영상 자체가 자극적이기보단 OTT로 김비서를 본 외국 시청자들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겠지만 박민영은 성형으로 이뻐진 얼굴이다. 박민영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사진이 유포됐는데 현재의 모습과 너무 달라 많은 논란이 됐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녀서 어렸을 때 사진이 유포될 리 없다는 의견과 박민영이 성형한 성형외과 이름까지 거론되며 성형을 한 게 맞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에 대해 박민영은 직접 해명했는데 쌍꺼풀은 어머니의 권유로 했고 코는 코가 삐뚤어져서 성형을 했다고 한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박민영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며 쿨하게 성형 사실을 밝혔는데 이런 빠른 인정과 솔직한 태도 때문에 대중들은 오히려 좋게 봐줬다. 아무래도 박민영은 성계라기보단 티가 잘 안 나는 수준이라 긍정적인 반응인 듯하고 그만큼 예쁘기도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레전드 성형으로 꼽히기도 한다. 근데 확실히 과거 사진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수술한 건지 참 신기하긴 하다. 하지만 과연 성형에서 박민영만큼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다하다 별 희한한 걸로 이슈가 됐는데 이른바 박민영 자세였다. 해당 자세는 앉았을 때 다리를 세운 뒤 무릎 위에 턱을 올려두는 자세인데 박민영은 여러 드라마에서 이런 자세를 자주 취했고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아무나 되는 자세가 아니라고 했다. 이 자세가 안 되는 사람들은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솔직히 쉬운 자세라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절대 안 되네. 왜지? 다리 안 짧고 허리도 보통인데. 박민영은 키 164cm, 몸무게 47kg으로 평균적인 키와 의외의 볼륨감을 가지고 있다. 본인 또한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170 이상이었으면 완벽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박민영 같은 얼굴은 키가 큰 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미드랑 골반도 어느 정도 있어 딱일 것 같다. 여러 드라마나 시상식에서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 특히 김비서에서 그녀의 오피스룩은 완벽 그 자체였다. 진짜 키만 빼고 다 가졌다. 하지만 2022년 방영한 TVN 드라마 월수금화 목토에서 무척이나 살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부터 현재까지 그녀의 외모는 하락세를 걷고 있다.
또한 요즘 방영하고 있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박민영은 암 환자 역할을 맡아 37kg까지 감량했는데 촬영할 때 이온 음료만 마시면서 버텼다고 한다. 박민영은 작품을 할 때마다 매번 상대 배우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과거 성균관 스캔들을 찍으면서도 박유천과 스캔들이 났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일부 기자들은 둘이 연기를 하다 감정이 생겼다고 열애 중이라는 기사를 썼다. 둘은 서로 친한 건 맞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박민영은 시티헌터에서 이민호와 호흡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사귀고 말았다.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데이트를 하다 디스패치에게 걸려 기사가 나 열애 사실을 인정했는데 둘은 5개월 정도 사귀다가 바쁜 스케줄로 소원해져 결국 헤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지창욱, 연우진, 김재욱과도 스캔들이 났지만 모두 아니라고 부인했고 특히 김비서에서 완벽한 케미를 보여준 박서준과는 유독 말이 많았는데 드라마 자체에서 워낙 키스신 같은 스킨십도 많았고 둘이 열애 중이라는 추측성 증거들이 나왔다. 박민영은 음식점에서 찍은 한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자세히 보면 와인잔에 남자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비쳤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머리 스타일이 박서준과 비슷해 박서준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또한 박서준은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박민영도 5일 뒤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고 이외에도 일본과 홍콩에서 하루 이틀 간격으로 사진을 올려 둘이 같이 여행을 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다. 이외에도 박서준이 자신의 집 사진을 올렸는데 박민영이 착용한 신발과 모자랑 같은 게 있어 커플템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근데 저때 당시 저 발렌시아가 볼캡이랑 이지부스트 신발은 유행했던 거라 우연일 수도 있다. 어찌됐든 이외에도 여러 짜집기 증거들이 난무했지만 둘은 서로 동료 관계라며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박민영은 2022년 9월 또 다른 열애설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여태까지 열애설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그 상대가 연예인이 아닌 강종현이라는 한 일반인이었다. 그는 단순 일반인이 아닌 수백억의 재산을 보유한 신흥 재력가였는데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페라리 등 여러 슈퍼카는 물론 한남동 최고급 빌라에 거주했고 문제는 그가 축적한 재산의 출처였다. 강종현, 그는 1982년생으로 과거에는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산직계표를 조작해 한 캐피탈로부터 35억이라는 거액을 편취했고 이로 인해 사무소 위조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그는 한 금융사의 편법 대출에 가담해 400억 원대 사무사채를 발행했고 100억 이상의 눈먼 돈을 삼켰다. 그 후 강종현은 몇 년간 태국에 잠적했고 230억이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과 함께 빗썸의 최대 주주로 나타났다. 이때 그는 과거 말 많았던 강남클럽 아레나에서 하룻밤에 샴페인 금액만 1억씩 태워가며 VVVIP로 불렸는데 그는 본명 대신 비버팸의 제스퍼로 강남클럽 바닥에서 유명세를 떨쳤다. 그가 빗썸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던 230억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남지역 조폭들과도 친분이 있었는데 잠적했던 태국에서의 활동에 의심을 둘 수 있다. 또한 빗썸의 회장이었던 그는 주가를 조작해 작전주를 실행했고 개미들의 재산까지 빨아먹었다. 박민영이 한남동 강종현의 집에 오가는 걸 디스패치가 보도하면서 공론화됐고 둘은 양가 부모님과도 교류할 정도로 진한 관계였다고 한다. 그동안 강종현은 본인 명의가 아닌 자신의 여동생을 바디 사장으로 내세워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박민영과의 스캔들로 인해 그의 행적들이 의심을 샀고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결국 강종현의 실체와 전가들이 구설수에 오르자 스캔들 기사가 난 지 하루 만에 박민영은 결별을 선언했다. 강종현은 본인 때문에 박민영의 커리어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고 자신의 기사는 어떻게 나가도 상관없지만 박민영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렇게 그는 자금횡령과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는데 최근 2023년 12월 구속 10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한다. 박민영은 최근 방영을 시작한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좀 마르긴 했지만 여전한 미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강종현과의 열애설로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사과했다. 서현진과 함께 꼽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코퀸이었지만 이미지에 꽤나 큰 타격을 입은 박민영. 거기에 나이도 있기에 전성기에 비하면 현재 폼은 떨어진 게 사실이다. 매년마다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